부처님, 제게는 참으로 힘든 고민이 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과 식사를 할 때면 오빠는 늘 상냥하지 못한 말로 부모님을 대합니다.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시니 좀 더 다정하게 대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오빠는 이렇게 해야 부모님이 정신을 차린다며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막대하는 오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불편하고 아픕니다. 부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마음속 고통이 느껴지는구나. 가족 간의 아픔은 어떤 아픔보다 깊은 법이다. 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보아라. 한쪽 끝을 잡고 풀려 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엉키는 것 같지 않느냐?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대 오빠의 마음 또한 이 엉킨 실타래와 같단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 오해, 혹은 부모님께 대한 기대와 실망이라는 여러 감정의 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 오빠의 그런 언행은 부모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어쩌면 오빠 자신의 마음속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 실타래의 모든 매듭을 당장 풀 수는 없으니 먼저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오빠에게도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부모님께 막 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보아라.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겉으로는 차갑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고 봄이 오면 언젠가 녹아내릴 생명력을 품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대 오빠의 행동도 이 얼어붙은 강물과 같단다. 겉으로 드러나는 차가운 말과 행동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일 수도 있고 혹은 오빠가 사랑을 표현하는 서툰 방식일 수도 있다. 오빠는 부모님께 정신을 차리라 말하지만 어쩌면 그 속에는 부모님이 당신의 건강을 돌보기를 바라는 걱정이나 과거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오빠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과 의도를 헤아리려 노력하면 그대의 화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을 따뜻한 햇볕으로 녹이듯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오빠의 행동 때문에 제가 더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대의 고통은 오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결국 그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아라.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그림자는 본체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지만 그림자 자체가 실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그대의 마음속 고통은 그림자를 보는 그대의 반응이다. 그대는 오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오빠의 언행이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그대 자신마저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빠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알아차림의 연습이 필요하다. 마치 거울 속 그림자에 연연하지 않고 본체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다. 오빠가 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 오빠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바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파도치는 바닷가에 모래성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국
파도가 밀려오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느냐? 네, 항상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들의 변화는 오직 그들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대가 오빠가 변해야만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모래성 앞에서 좌절할 것이다. 대신 오빠의 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싹이 언제 틀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처럼 오빠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대 스스로 평화를 찾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은 계속 속상해 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아 무력합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 따뜻한 햇살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아라, 차가운 겨울에도 따뜻한 햇살은 언 땅을 녹이고 생명을 움트게 하지 않느냐. 강요하거나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도 온기만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 따뜻한 햇살이요? 그렇다. 그대 오빠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대신 그대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주변을 감싸는 것이다. 부모님께는 더욱 다정하게 말하고 오빠에게는 그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 솔직한 그대의 마음을 전달해 보아라. 오빠가 부모님께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고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빠가 혹여나 부모님께 작은 다정함이라도 보일 때면 놓치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 따뜻한 햇살처럼 꾸준히 온기를 전하면 언젠가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오빠에게 화가 납니다. 부처님,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심과 수용의 지혜이다. 보아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등대는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선박을 안내하지 않느냐. 파도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길을 밝히는 것이다. 자비심과 수용 등대처럼요. 그렇다.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어라. 오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보듬어 주어라. 그리고 오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아라. 그것은 오빠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는 현재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빠의 행동이 그대 마음에 파도를 일으킬 때마다 그대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다. 이 지혜가 그대의 마음속에 평화라는 빛을 밝혀줄 것이다. 그대여, 가족 간의 인연은 깊은 법이니 지혜와 자비로서 그 인연을 보듬어 나가라. 그리하면 그대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이제 오빠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의 평화를 먼저 찾으며 따뜻한 햇살처럼 가족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제 삶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